경주에서 예식장과 경로당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또 발생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 무려 37명이 확진됐는데 확산세 차단을 위해 방역당국이 안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의 기업체들이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생산 공장 건립에 나서 포항시와 경북도가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경주에서 지난 주말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29명 나온 데 이어 오늘도 8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경주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예식장과 경로당 접촉자를 전수조사하는 이른바 핀셋 방역 조치에 나섰지만 건천읍 지역의 경우 감염이 확산세를 보이고 있어 비상입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건천읍 주민들이 긴 줄을 서서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검사에서 건천읍 주민들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경주시가 검사 대상을 잇따라 확대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은 그 나왔는 동네에 가서 그 동네만 하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인접한 동네를 또 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읍내에서 또 그까지 확산됐을까 싶어가지고 그것도 지금 또 나간 거예요. 최근 농번기를 맞은 경주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1일 코로나19 확진자가 12명 발생한 데 이어 2일에는 17명이 추가돼 이틀 사이에만 29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일에는 8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경주시는 농번기를 맞아 농촌 지역에서 외부 인력 추가 고용에 나서면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농번기를 맞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 시민 여러분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주말 사이 집단 감염이 우려됐던 경주시 내남면 주민 12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는 다행히 대부분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주에서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코로나19 무더기 감염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사적 모임 제한을 완화한 경북 12개 군 지역에서 소비 증가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사적 모임 금지를 완화한 지난 한 주 주말을 제외한 카드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영덕이 14%, 청송 12%, 영양 8%, 울진 7%, 울릉 6%로 전주보다 소비가 증가했습니다. 사적 모임을 완화하지 않은 경산시는 7%, 포항시는 3%, 구미시는 2% 증가에 그쳤습니다. 75세 이상과 노인시설 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이 당분간 중단됩니다. 접종 대상자만큼 백신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2차 접종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는데 불안정한 백신 수급이 계속되지 않을까 불안감이 큽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대구의 화이자 백신 접종센터 9곳 가운데 4곳에서 1차 신규 접종을 중단했습니다. 나머지 5곳도 오는 7일 이후 신규 접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백신 수급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니까 저희는 사실 접종 준비는 다 갖춰져 있거든요. 백신만 확보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북 지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백신 공급 물량이 부족해 75살 이상 접종 대상자들조차도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 접종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했으면 좋았는데 백신이 50% 정도 나왔습니다. 동네별로, 연령대별로 해가지고 그 숫자만 이렇게 위에서 끊어 들어갔지요. 화이자 백신은 지난달 초부터 구군에 따라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1차 접종을 한 뒤 3주 간격으로 2차 접종을 해야 합니다. 이달 들어 2차 접종 대상자가 본격적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1차 접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2차 접종까지 몰리면서 백신 물량이 부족해진 겁니다. 1차 접종 대상자들은 대상을 줄였다가 5월 하순부터 다시 1차 접종이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기별로 1차 접종이 집중될 때와 2차 접종이 많아질 때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자 가운데 1차 접종률은 대구 49.9%, 경북 45.2%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백신 접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일주일 단위로 수급되는 백신 공급이 대폭 늘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언제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데다 대상자들이 고령의 노인들이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환입니다. 포항시와 경상북도, FCI, S-오일, 포항테크노파크 등 5개 기관이 수소연료전지 생산공장 건립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공장 건립, 발전용 선박용 연료전지 개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실증 지원 사업 등과 관련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주식회사 FCI는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2024년까지 600억 원을 들여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생산 공장을 건립하며 240명의 신규 고용 효과가 기대됩니다. 20년 넘게 방치돼 도심의 흉물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포항시 용흥동 금강 포란제 아파트 문제가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1997년 승인을 받은 금강 포란제 아파트는 공정률 40%에서 부도가 나 토지 소유자와 사업 승인권자 간의 분쟁에 휘말렸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로 사업 승인이 취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5월 중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일군 아파트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해 사업 승인이 들어올 경우 아파트 건설을 허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을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은 학대 피해 아동이 발생하면 신속한 신체 심리치료와 건강검진 실시로 아동 보호에 나서게 됩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와 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종합진료를 통해 학대 피해 아동에게 통합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문화재청은 영덕군 영해면 괴시마을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영양 남씨 집성촌인 영덕 괴시마을은 고려말 대학자인 모근 이색이 태어난 마을로 역사와 문화가 전승 유지돼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괴시마을에는 경북민속문화재 4호, 문화재자료 12호를 비롯해 40여 호의 전통 가옥과 경관이 잘 보존돼 있습니다. 경북 소방본부 조사 결과 지난 10년간 도내 폐기물 매립시설 402개소에서 총 61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매립시설 화재는 매년 평균 38.4%씩 증가했고 화재 원인은 원인 미상이 14건으로 가장 많고 자연발화 13건, 부주의 1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매립장 자연발화의 경우 10도에서 24도, 50% 이상의 높은 습도에서 화재가 발생해 적절한 통풍과 낮은 습도 유지가 화재 예방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맑은 날씨에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하늘이 흐려지겠고 또 한 번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싱그러운 5월의 첫 월요일 잘 보내셨나요? 쾌청한 하늘과 살랑살랑 불어드는 포근한 바람까지 짙어가는 봄 기운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내일부터는 다시 먹구름이 밀려들면서 봄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내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밤이면 경북 동해안 전 지역까지 확대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레 새벽이면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과 경주,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 내일 밤이면 모두 내려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내일은 아침까지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는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1도에서 14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1도에서 25도로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비 때문에 조금 선선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5도, 독도 14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19도, 독도 17도로 예상됩니다.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0.5에서 최고 3.5m까지 일겠고 남부 해상에서는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내리는 비는 어린이날 새벽이면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따라서 어린이날 낮이면 대부분 쾌청한 하늘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버이날인 주말까지도 쾌청하고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이 마무리되면서 경북 동물위생시험소가 다음 달 12일까지 백신 항체 형성을 확인하는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백신 항체 형성률이 소 80% 이상, 염소 60% 이상인 기준치에 미달하는 농가에 대해 재접종 명령이 내려지고 재검사 이후에도 미달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해 하반기 백신 항체 형성률은 소 95.8%, 염소 92.2%를 기록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도 우수과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경북형 과학중점학교를 운영합니다. 과학중점학교는 포항고, 포항이동고, 경주계림고 등 11개 학교로 창의 융합적 과학인재 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